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포인트 0.07% 상승한 2144.1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7% 내린 669.6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락했지만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전날에 이어서 연속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경우에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관세 부과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1,12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특히 코스피 지수 장중 한때 2,15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간의 상승세에 따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어요. 네, 오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이게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는데 네. 이게 갈수록 밤에 금방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아무래도 한 시간 네. 앞으로 왔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좋아진 컨디션만큼이나 또 화끈하게 재미있는 좋은 수익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심 걱정 덜어드릴 수 있는 높은 수익률로 좀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요, 5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0.07%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왔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보면은 다 파란불이고요. 또 아니면은 보합권이었는데 삼성전자만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오늘 하루장만 놓고 보면 사실 오늘은 그렇게 뭐 좋은 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큰 종목이 움직이면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못 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 흐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다가 아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10월 한 달 동안에 좀 별로였죠. 코스닥 지수는 10월 한 달 동안에 대형주가 급등한 것을 바탕으로 6% 가까운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코스닥은 사실상 강보합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11월로 넘어오니까 어쨌든 흐름은 위쪽으로 다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미국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까지만은 코스피는 그보다 좀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 최고가를 경신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흐름은 좀 더 좋아질 걸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차트는 원달러 환율인데 이 원달러 환율 꼭 그 달러당 1,200원 위로만 넘어가면 외국인들 짐 싸서 도망간다고 시장에서 호들갑이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10월부터 시작된 이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국면이 11월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1,160원마저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할 만한 요인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연달아 지금 매수를 해대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는 지금 대형주만 먼저 가고 있지만 그 뒤에 중소형주 랠리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HLB 14%나 쭉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종목들을 보니까요. HLB, 텔콘 RF제약, 헬릭스미스, 제넥신, ABL 바이오 등등등등 바이오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 좋다라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항상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부분 항상 염두에
염두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시총 하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추세를 타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이 에스텍 파마 같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서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 차별화 장세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KPM 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이 1,000개, 2,000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5종목 내외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완벽한 차별화 장세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그래야 단기적으로 좀 이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고요. 그런 종목들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은 테마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종 내에서 테마가 생기고 지금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뭐 어제는 항암주가 올라갔으면 이제 치매주가 올라가고 치매주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신사 모멘텀이 있는 그런 차례차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고 이 차별화 장세에서 항상 단기 매매 꼭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남화토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빨간불을 장중 내내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후반에는요, 더욱더 빨간불을 더 강하게 켰네요. 1,95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5.39% 상승하면서 9,78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어제는 조금 쉬어갔지만 엊그제 18%의 급등을 보여줬는데 저 요즘 요거 알아요? 네. 급등했다가 좀 쉬어갔다가 또 급등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양은영 패턴이라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이 남아토건이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개과천선한 모습을 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수준의 높은 거래량이 이달 들어서 갑자기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고요. 차트 보시면 딱 확연히 보입니다. 오랫동안의 이 종목 거래량 뭐 중간중간에 연초에는 뭐 잠깐 띄엄띄엄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상 하반기 들어서는 7월 이후로 거래가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죽는 기간은 결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 기간의 바닥에서 티안나게 계속해서 매집을 이뤄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과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도 급등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틀 전에도 18%, 오늘 장중에도 18%. 네, 숫자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오늘 다시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엊그저께 나왔던 상승폭을 넘어가면서 거래량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좀 죽었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남화토건이라는 종목은 남화라는 글자 들어가는 게 또 있죠. 바로 이 남화산업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최대 주주, 지분 약 24%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기도 한데요. 이쪽 종목들이 뭐 이제 기업의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펼쳤던 이런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연관돼 있다. 지금 이 인기 투표 1위를 하고 있는 누구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하고 엮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이 5달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기대감 이런 이제 인물이 적극적으로 펴는 정책이 언젠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결국 그냥 마냥 어떤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재료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재료는 있어 왔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급등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와 이런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들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오랜만에 또 방송에 돌아온 만큼 종목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드린 종목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텍 파마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네요. 14,600원까지 찍고요. 조금 내려오면서 21.33% 네. 급등을 하면서 13,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코스닥 이야기해 주셨을 때 에스텍 파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아, 정말 좋겠어요. 부러워요. 사실상 에스텍 파마를 통해서 네. 제가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던 종목이 또 계속 간다. 이거를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상한가 한번 나오면 좀 이제 추춤하시죠. 아, 고점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시세의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요즘 시장은 차별화 장세라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종목의 이 재료가 있는 종목의 수급이 갑자기 몰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짚고 넘어갈까 해요.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제 재료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거든요. 이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사가 이 비보존이라는 회사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이제 미국 FDA 임상 3상을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현재 이 마약성 진통제로 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비보존의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뭐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스텍 파마라든지 관계사들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기서 계속 수평 이동을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상승한단 말이죠. 자, 상한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0% 이상의 이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 수급들이 빠지면서 시총 하위 종목들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끝난 게 아니냐. 이 시총 상위 종목 뭐 HL이라든지 뭐 신라젠, 뭐 헬릭시미스 그런 종목들이 빠진다고 해서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이제 뭐 단기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빠지는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꼭 한번 노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에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닥을 기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전환에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20%, 30%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 꼭 한번 포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베셀입니다. 매수일은 10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5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8.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17% 하락하면서 4,2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일별 시세를 봐야죠.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서면서 5,390원까지 뚝 찍고요. 그 이후로는 내리 파란불을 조금 켜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이거요. 더 올라간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차트 보니까 또 배웠잖아요. 네. 급등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면 그렇죠. 또 네. 올라간다. 네, 그러지 그렇죠. 않았어요? 맞아요? 네. 상당히 잘 파악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배세를 통해서 제가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맞아요.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 종목이 또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배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셀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가 이 플라잉카 관련된 재료였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게 대기업의 지원 이 두 가지 이 모멘텀이 복합 이슈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두 개 씌워주고요.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지는 모습들 보였죠. 이 구간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30%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제가 이 배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 단기에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만 하더라도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모든 종목들 다 지금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뽑는 기준은요. 급등하던 종목 또 급등한다. 항상 이거를 좀 이제 강조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나왔다는 점 강조드리고 이 배세를 통해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 그런 종목들에서 이 추세전에 나온다는 거
꼭 숙지하시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잉카 관련 종목인 벨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젠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0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7.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오늘은 또 빠졌어요. 4.76%나 조금 많이 빠졌는데도 종가가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가 13,000원이라서 또 딱 맞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수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을 때 10월 들어서 투상을 그렇죠. 받고 또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수한 날 15,500원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그 다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네네. 월요일에도 또 강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매도의 기회를 그렇죠. 또 줬는데요. 네. 이 종목도요 더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셨던 네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금 거래량 없이 옆으로 좀 네네. 가고 있어요. 같은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HLB가 빠지는 와중에도 좀 이제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고유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요즘 시장 트렌드는 바닥에 있는 뭐 종목들, 바닥을 계속 기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는요, 빠른 시간에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천드릴 때 5억 거래일안에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뭐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한가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추세 전환이 나오는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자 거래량 이제 좀 살짝 터지면서 이렇게 십자 도전 캔들 나온다는 것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동시에 작용하는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급등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나이백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0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7.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0.96% 하락하면서 1,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와,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 종목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네. 더 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거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추세가 상당히 좋은 네.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 자, 근데 이 종목도 사실상 뭐 재료나 뭐 그런 네. 것들보다도 제가 강조지표의 공통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오. 싶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결국 똑같습니다. 상한가 가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 상한가 가고 옆으로 쉬어가는 요 자리에서 제가 강조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거의 뭐 3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단기간에 좀 빠른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다. 5억 거래량에 급등하는 종목들 한번 노려봅시다. 그런 종목들은 이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서 대부분 나오더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어떠한 공통점들을 가지는지 연구를 하신다면 충분히 다음 날, 다다음 날 급등한 종목도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히든스탁에서도 이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눌리는 종목들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길을 확실하게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요. 아니 AS가 전혀 필요 없는 종목들만 지금 뭐 30%다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100%요. 세 개 합치니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항상 저는 뭐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도 네. 좋은 종목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진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특징주에서 남아토건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 진짜요? 근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이 사람이 말이죠. 네. 이 학창시절 때도 비교 나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2달 만에 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저쪽은 막 30% 하는데 막 저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2달 만에 왔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심사숙고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심사숙고해서 좀 찝어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역시 이제 정책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선거철 되면 뭐 이제 금융 당국 기관에서 무슨 뭐 정치 테마주 투자 주의보다 뭐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단순하게 누구 동창이다 어디 뭐 같은 출신이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좀 약간 생각이 다르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GDP를 구성하는 것도 보면 가장 큰 손 3개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이제 민간. 이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산, 즉 이것이 바로 정책 수혜주고 내년 우리 2020년 정부 예산은 500조 원 넘게 집행이 될 걸로 지금 일단 예상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 따져본다면 이 정부 지출, 정책 수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철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이 언론에서는 뭐 좋아하냐, 누가 1등이냐, 이 등수 매기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 누가 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과거부터 그런 게 좀 적용됐었죠. 이화공영 먼저 볼게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이 2017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막 1,000원짜리가 막 25,000원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뭐냐? 당시 대통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4대강 사업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건설업체, 토목업체도 수혜 본다.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 이건 전혀 주식시장에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때 어땠죠? 바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유력 대통령 후보로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정책 수혜주로 유아용품 업체 아가방 컴퍼니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뭐 멀다 하지만 사실 얼마 안 남은 맞아요.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럼 그 대통령은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1위 하고 있는지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말해야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요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쭉 정책 얘기했던 거 뭐 이걸 처음부터 좀 오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힌트를 세게 드리니까 그 과거에 그 제주 해저터널 하자고 이 전남지사 시절에 해저터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좀 올랐던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남아토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급등하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라고 처음부터 좀 강하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왜요? 네. 독점인데 왜 최저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 말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좀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할 걸 왜 웃으시죠? 예, 그냥요.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네. 이미지 움직인 뭐 차트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특수건설하고 제가 좀 전에 뭐 남아토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수건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좀 남아토건보다 약간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특수건설 자 이틀 전이었던 월요일 날 17.7% 급등했고.
그리고 어제 잠깐 음봉 나온 다음에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10%가 올라갔던 특수건설, 그리고 좀 전에 그 처음에 제가 특징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던 이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월요일 날 18% 급등, 어제 잠깐 눌렸다가 오늘 장중에 18% 급등. 이런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제주 해저 터널 관련한 이 부분이 아무래도 터널을 뚫으면 뭐예요? 이 바다 밑을 갖다 뚫으니까 당연히 땅 파야 되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토목 사업입니다. 위에다 고속도로를 뚫는 것보다 아니면 뭐 그냥 아파트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정부의 예산 투입은 이 업체들의 토목 업체들의 실적이 되는 건데, 이 토목 회사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뭐 이화공영 등등 뭐 우원개발 널리고 널렸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냥 그렇게 뭐 때려 부시고 그냥 토목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결정적인 힌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맞추는 재미가 사라질 것 같아서 요 일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뭐 할 일은 얘가 혼자 다 가져가는 것이고, 최근에도 또 해외에서도 수주도 한 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야 당연히 뭐 올해 이제 그 자세히 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개선 추세로 분기 흑자 전환도 이미 2분기 때 한번 보여줬었고, 이제는 모멘텀까지 갖춘 상황에서 해외 수주까지 따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라는 부분과 이슈 그리고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다 지금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안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인 종목이다라고 두 번째 역시 결정적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메고스 전문가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해저터널 이야기해 줬고요. 네. 요 일을 이 기업밖에 못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걸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가 좀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 옛날에 뭐 총리께서 또 이제 해저 터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과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첫 번째 종목 바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한번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쭉 눌리는 자리에서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종목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선제라는 종목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추세를 타고 시장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의 이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 서브마린 아니면 한국 선제 요 두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서브마린 그리고 한국선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필룩스랑 판박이다. 그러면 필룩스 차트를 딱 보고 네.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예,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필룩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이전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개판이었죠. 이 차트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필룩스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 초에 제약바이오 한창 난리 났을 때 3만 원을 넘어가는 정말 이 엄청난 수준의 급등을 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요 지금 이 2018년 이게 언제야?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 반등 나오는 9월까지 뭐 거의 올라가는 기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3만 원짜리가 진짜 3천 원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가 급락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됐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시 사게끔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다른 거 지금 다 제껴놓고 여기 선 하나 내놓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집 남아있는 빨간 선 여기 약간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좀 진하게 바꿔보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하나만 남겨놓고 제가 다 없애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가장 쉽게 말하는 20일 이평선입니다.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한 달간의 평균 주가를
넘어섰느냐 못 넘어섰느냐가 여기서 갈리는 건데 이 필룩스가 사실 그전까지는 여기를 못 뚫었어요. 하락하는 20일평선을 제대로 뭐 양봉으로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흐름에서 10월 초에 뭐가 나왔냐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것을 강하게 뚫습니다. 이전보다도.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또 급등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요 시점, 그러니까 이것을 최저점에서 노릴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요 구간, 밑에 또 돌다가 21선을 양봉,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그 첫 순간에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 바로 이 타이밍이다. 자, 여러분들도 잘 맞추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약간 모자라시면 우리 아메거사 전문께서 반드시 맞춰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번 차트 한 번만요. 빠르게 21선 아래에서 놀다가 장대 양봉으로 21선을 뚝 한번 뚫어줬던 거. 네네. 뭐예요? KT 서브마린 그리고 한국선제에서 네. 있을까요? 보니까 네. KT 서브마린이 21선 돌파 캔들 하나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필룩스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필룩스도 21선 돌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가 달리는 캔들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쭉 반등했단 말이죠. 한국선제는 이런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KT 서브마린을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요 시그널까지 좀 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마이스트로님 종목 아마 그것도 KT 서브마린 아닐까? 99.7%. 99.7%, 네, 99.7% 이제 KT 서브마린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17년 만에 승인이 됐으면 거꾸로 말하면 17년 동안 네. 아무것도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 신약 자체를 네. 좀 이제 시판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오. 대부분 이 신약의 종류를 따져보면요. 네. 첫 번째 이제 뭐 계량 신약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혁신 신약이 있습니다. 네.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약품을 조금 더 이제 계량을 해서 좀 이제 시중에 파는 것이나 아니면 좀 이제 특허가 만료된 그런 약품들을 좀 이제 복제를 해서 파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혁신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이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치로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17년 만에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좀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의 기업이죠. 이 바이오젠에서 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 또 이제 돌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제약 바이오 시장이 이 치매 치료제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명문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문제약이 과거에 이제 이 치매 관련주로서 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정배열 구간을 돌입을 하면서 쭉 이제 추세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제약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약 같은 종목도 최근에 한번 상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배열로 돌리려는 그런 모습들. 이제 추세가 잡히고 추세 전환이 나온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리, 자, 시트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하고요. 좀 이제 빠진 상태지만 그래도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치매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 헬릭스미스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언제까지 계속 머물 수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저는 치매 관련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유지시켜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요. 항암 관련주 뭐 신라젠, HLB, CM제약 그런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치매 관련주들이 또 100%, 200% 이렇게 300%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지금 항암 관련주들 다 200%, 300%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고점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추세를 잡은 종목, 즉 방금 추세 전환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더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의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 알아요. 경피형 뭔지 알아요. 네네, 저 그렇죠. 조카 주사 네네. 맞을 때 네네. 이거 주사형으로 할 건지 네. 피내형인가 이렇게 할 그렇죠. 건지 아니면 네. 도장처럼 이렇게 꾹 누르는 거를 네네. 경피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맞죠? 네. 사실상 이 모르셨죠? 약물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뭐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약을 먹어서 네. 또 이제 약효를 내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부에 붙여서 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경피형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의 좀 이제 선도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근데 이 치매 관련해서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회사는 몇 개가 없다 말씀드리겠고 거의 뭐 한두 개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해도 좀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이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치매뿐만 아니라요.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뭐 다른 뭐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진통제 시장이라든지 또는 탈모까지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업 범위를 좀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 유망한 사업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좀 이제 치매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국내 임상 3상 이제 승인 진행 중입니다.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추세 전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 주사 맞으셨어요? 주사, 예? 독감 주사. 아니요, 안 안 맞았는데. 맞으셨어요?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함께. 예. 근데 잠깐만 이거 근데 왜요? 너무 쉬운데? 쉬워요? 예, 근데 그런 느낌 있죠? 왜 그 문제 풀 때 너무 쉬워서 수상한 느낌? 아,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긴장이 되네요. 일단 네. 치매에다가 네. 지금 이제 붙이는 얘기를 하셨으면 네, 네, 네. 거다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뭐 전환이 돼서 네, 네. 올라가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오. 지금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차트 보시면 이제 신신제약은 어차피 그 우리 파스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이제 패치제. 그래서 붙이는 거로는 원체 유명했었고 치매 치료제 실제 개발하고 있고 아까 추세 돌리고 튄다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1선 들어누워 있는 21선 뚫었죠. 지금 안 깨고 나서 어제 거래 터지면서 급등 나왔었죠. 이거 딱 아까 우리 앵커님도 그러네요. 알고 계시는 저 알아요. 아까 뭐예요? 양은양. 그거 하고 내일 이거 바로 날아갈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면 뭐 솔직히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네. 아까 그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그 이제 예시 종목 앞에 얘기할 때뭐 명문제약, 고려제약, 메디프론 다 말씀하셨는데 네. 치매 관련 4대 종목 중에 딱 하나 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C3입니다. C3. C3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 타고 이쁘게 가다가 한번 위로 튀었다가 다시 꺾였어요. 근데 지금 얘가 안 죽어. 지금 21선을 타고 지금 다시 딱 지금 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다시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신제약이 유력한데 너무 쉬워서 수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C3로 문자를 보내보셔도 아마 좀 맞추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감 넘칠 때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마지막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협력 모멘텀 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네네. 이야기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 종목에 좀 이제 큰 시세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제 많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기업 협력 모멘텀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모멘텀이 또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드릴 기업은요, 사실상 대기업 협력 모멘텀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글로벌 제약사와 좀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을 좀 이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치매 치료제 개발에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좀 큰 투자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그 정책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단기적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 장세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항암 관련주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련주들이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하트가 먼저 보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당첨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신신제약, 시트리,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신제약, 고려제약, 신신제약 혹시 트리 아닌가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KT 서브마린 그리고 아메고사 전문가님께 신신제약 계속 오고 있습니다. 멋지대요. 하트도 뿅뿅 보내주시면서 신신제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이큐어도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신제약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도 넘넘 멋진 아메고사님 하면서 신신제약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이큐어도 보이네요. 그 아래로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보이고요. 오늘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면요.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그리고 신신제약도 보이네요.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이 지금 쭉쭉쭉쭉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KT 서브마린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좀 긴장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뭐 긴장 이제 내일부터 시세를 보면 되겠죠. 일단 이 회사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서브마린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뭔가 좀 바닷속에서 뭔가 하는 그 친구들 같죠. 뭐 해저 통신 케이블, 해저 전력 케이블, 그것도 뭐 해저 탐사까지. 그러니까 그 밑에 바닥에서 뭐 하는 것들은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유일 기업이다. 그래서 뭐 차트는 아까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 2,7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KT 서브마린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 네. 올해 채우기로 했잖아요. 200%. 근데 이미 또 채웠어요. 네, 그렇죠. 거의 뭐 200%를 넘어서 300% 채운 것 같습니다. 더 채워야 돼요. 네, 그렇죠. 배고파요. 전 한 1000%까지 채우고 싶네요. 네. 사실상 제가 이제 히든스탁에 출연하면서 10월 달, 사실 10월 첫째 주 나노베릭스로 이제 거의 뭐 70%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 뭐 베셀로서 30% 이상의 수익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셋째 주 이제 베셀로 30% 정도, 그리고 넷째 주 사이토젠 그리고 나이백으로 거의 뭐 50% 넘는 수익을 보여줬어요. 일주일에 한 종목씩 30% 넘는
이런 급등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히든스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도 그런 상승세가 나올 종목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 찾기가 상당히 편하다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제가 콕 집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중국에서 17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좀 이제 승인했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0조 규모입니다. 50조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임상 3상 승인 대기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치매 패치제 좀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2천억 규모의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지원을 좀 이제 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이 합쳐진 그 종목 제가 예상하기로는 5억 거래일 만에 한번 급등세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때까지 히든스타에서 제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5억 거래량의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종목들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이미 메이저 수급들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메이저 수급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확보를 하신다면 더 급등된 수익, 좀 이제 좋은 수익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11월 들어오면서 시장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아까 네. 얘기 드린 것처럼 10월 한 달에 코스닥 시장 반등 놓고 보면 코스닥 대형주 지수 10월 한 달 동안에 12% 넘게 올라갈 동안에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 지수는 둘 다 2%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 반발로서 이번 달에는 반대로 중소형주가 더 세게 가는 모습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형주 뭐 올라간 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20-30%를 먹더라도 밑에서 오늘 뭐 남아토건처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노렸을 때 더 좋은 것이 뭐야? 잘못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훨씬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위주로 접근을 완전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막 8조 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약간 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혹할 종목 미리 잡아야 된다. 개인이 열광할 종목 선취명가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사실상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 그 상당히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 자체가 이제 정배열로 돌렸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추세 전환이 나온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고르셔도 제가 봤을 때 20%, 30% 단기간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에 나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기대. 네, 저도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네. 제가 10월 달 들어서요. 네. 상당히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5 거래란에 20% 넘게 급등한 모습도 보였고 총 누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300%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 공개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에 나온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치매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제 50조 규모의 이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들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총 하위 종목들로 눈을 돌리셔서 그 엄청난 급등세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치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먼저 확보하셔가지고 좀 좋은 급등세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